마이클 조던이 90년대에 NBA 인기를 뜨겁게 달고 놓고 2003년에 은퇴했을 때 팬들의 허전함을 채워준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조던과 같은 슈팅가드 포지션이었고 조던처럼 화려한 기술로 경기를 이끌어갔는데요. 바로 20년간 한 팀에서만 뛴 LA 레이커스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입니다. 그런 코비에게 조던은 이런 찬사를 보냈는데, 나의 전성기라면 다른 선수들은 다 이길 수 있다. 단 코비만 빼고. 그는 내 기술을 다 훔칠 수 있는 도둑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과 비교되는 후배를 치켜 세웠습니다. 실제로 코비는 조던의 전매 특허인 페이더웨이 슛부터 혀를 내미는 사소한 습관까지 따라하기 시작했고, 단일 경기에 혼자서 81득점을 꽂아 넣을 수 있는 최고의 스코어러가 되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구기 종목 최초로 2개의 영구 결번을 받는 올타임 레전드가 될 수 있었는지 그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1978년 8월 23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명의 NBA 선수였던 조 브라이언트였고, 어렸을 때부터 활발했던 코비는 일찌감치 농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농구 선수와 축구 선수를 꿈꿨습니다. 갑자기 왜 축구 선수의 꿈이 끼었을까요? 코비의 아버지가 1984년 휴스턴을 마지막으로 NBA를 떠나 이탈리아에서 선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코비도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됐기 때문인데요. 그때 코비의 나이는 겨우 6살이었고 이탈리아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AC 밀란의 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구에 대한 마음도 커져갔는데, 코비의 할아버지가 코비 가족이 유럽에서 생활하는 동안 NBA 경기를 녹화해 이탈리아로 보내주었고, 대부분 경기가 80년대를 풍미했던 쇼타임 레이커스의 경기라서 매직 존슨과 같은 슈퍼스타들의 화려한 플레이에 깊은 인상을 받은 어린 코비는 이때부터 LA 레이커스의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1991년에 선수 생활을 끝마쳤을 무렵 코비는 13살 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아갔는데요. 로워 메리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 때부터 포인트 가드부터 센터까지 모든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팀의 중심 선수로 활약했고, 평균 31.1득점, 10.4 리바운드, 5.2 어시스트라는 훌륭한 성적으로 두각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미국의 여러 명문 대학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애초에 대학 진학보다 프로 진출이 목표였던 코비는 명문 대학 입학 대신에 1996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 13픽으로 샬럿 호네츠에 지명된 뒤에 한참 전부터 코비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던 LA 레이커스가 블라디 디박을 내주고 트레이드를 통해 데려왔는데요. 이로써 코비는 가드 포지션 선수로는 처음으로 고등학교에서 바로 프로로 입성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루키 시즌에는 벤치 멤버로 15분 정도의 짧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고 평균 7.6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코비는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면서 후반기부터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가기 시작했고, 팀 동료였던 샤킬 오닐은 코비처럼 성장이 빠른 선수는 처음 봤다고 말하면서 그를 칭찬해줬는데요. 구단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된 코비는 두 번째 시즌에도 벤치에서 출격하긴 했지만 작년보다 10분이 더 늘어난 평균 26분을 소화하게 되었고, 평균 15.4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내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식스맨으로 우수하게 활약해주면서 인기를 끌어올리고 있던 코비는 19살이라는 최연소 나이에 서부 올스타 주전으로 뽑혔는데요. 다음 시즌부터는 정경기 주전으로 기용되면서 평균 19.9득점, 5.3 리바운드라는 서서히 상승되는 기록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레이커스는 코비가 마이클 조던과 매직 존슨의 견주는 슈퍼스타가 될 것이라 믿고 6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9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에서 유타에게 패배해 탈락한 이후로 샤킬 오닐은 우승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레이커스가 시카고 불스에서 6번의 우승을 이끌어낸 명장 필 잭슨을 데려와 우승을 향한 예열을 마친 뒤 코비는 4년차 시즌을 맞이하는데요.
잭슨의 지도를 받게 된 코비는 평균 22.5득점, 6.3 리바운드, 4.9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날개를 단 듯이 성장세를 쭉 이어갔고 오닐과 함께 팀 득점을 책임지면서 공격의 모든 부면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수비적인 부면도 발전했는데 상대 스코어러의 수비를 전담하면서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커리어 첫 올 NBA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총 9번의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뽑히는 등 코비는 더 이상 공격만 잘하는 선수라고 볼 수 없었고 코비와 오닐의 원투펀치 듀오의 맹활약으로 레이커스는 정규 시즌 67승 15패 리그 전체 승률 1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레이커스의 기세는 변함없었는데요. 세크라멘토, 피닉스, 포틀랜드를 차례로 꺾고 서부 컨퍼런스를 평정하고 파이널에서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마주하는데요. 클러치 득점을 책임지면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오던 코비가 파이널 2차전에서 제일런 로즈의 발을 밟고 발목을 다쳐 아웃되었고 3차전의 결장에 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코비는 4차전에 돌아와서 후반에만 22득점을 몰아치는 등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줬고 오닐이 파울아웃으로 빠진 공백을 잘 메우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6차전에서 극적인 결승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4승 2패로 데뷔 이후 4년 만에 파이널 우승의 기쁨을 맛보면서 즐겁게 시즌을 마무리했는데요. 다음 시즌에도 레이커스는 코비 오닐 듀오를 앞세워 리그를 지배했지만 코비와 오닐의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나며 불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커리어 첫 파이널 우승을 달성한 코비는 서서히 자기가 팀의 1옵션이 되길 원했고 이를 달가워하지 않던 오닐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조직력이 작년만큼은 발휘되지 못하면서 정규 시즌 56승 26패를 기록했고 우승에는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플레이오프에서는 파이널 우승까지 단 1패만을 허용하면서 건재함을 드러내는데요. 1라운드부터 컴파까지 포틀랜드, 세크라멘토, 샌안토니오를 모두 스윕으로 잡아낸 레이커스는 파이널 1차전을 필라델피아에게 내주며 연승 행진은 끊겼지만 이후 4연승을 거두면서 파이널 2연패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인 01-02 시즌에도 정규 시즌에는 58승 24패를 기록하는 등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플레이오프에 들어선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경기력을 끌어올렸는데요. 서부 컴파에서 세크라멘토와 7차전까지 간 것 외에는 시리즈 상대를 가볍게 제압해냈고 결국 파이널에서 뉴저지 네츠를 상대로 4연승을 거두면서 3핏을 달성하고 왕조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코비의 나이는 23살밖에 되지 않았고 이는 리그에서 최연소로 3핏에 성공한 선수였습니다. 코비와 샤크의 다툼도 코트 밖에서의 일이었지 코트 안에서는 여전히 위력적이었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미래는 밝아 보였는데요. 아쉽게도 3핏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선수단이 휴유증을 겪기 시작했는데 샤킬 오닐이 발가락 부상으로 2차례나 수술을 받으면서 코비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코비는 평득 30득점을 달성하면서 득점력을 과시했지만 오닐이 복귀 후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 레이커스는 서부 5위로 정규 시즌을 마치게 되었고 플레이오프에서는 샌안토니오에게 2라운드에서 덜미를 잡히면서 4연속 우승에는 실패하고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커스는 다시금 챔피언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칼 말론과 게리 페이튼을 데려오면서 명예의 전당 소속 선수 4명을 가지고 다음 시즌을 맞이하는데요. 하지만 시즌 내내 기대에는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비도 전 시즌 여름에 덴버를 방문했을 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코비는 하비아의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결국 무혐의로 마무리됐지만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요. 재판 참석을 하느라 시즌 중 결장을 피할 수 없었고 65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그에 더해 샤킬 오닐과의 감정의 골도 깊어지면서 공개 인터뷰에서도 서로 비판을 주고받았는데 코비는 오닐은 형편없는 리더라고 말하며 그에겐 경기가 아닌 오로지 돈이 최고의 관심사라고 신랄하게 디스했습니다. 이제는 필 잭슨 감독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나중에 불스가 대학생이라면 레이커스는 초등학생이었다 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둘의 주도권 싸움은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부 2위를 차지하고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휴스턴, 샌안토니오, 미네소타를 차례대로 잡아내고
파이널에서 디트로이트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레이커스가 우세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시리즈 내내 무기력한 플레이를 보여줬고 코비도 2차전 클러치샷 이외에는 효율성이 떨어졌고 결국 1승 4패로 우승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시즌을 끝내야 했습니다. 시즌 종료 후 샤킬 오닐, 게리 페이튼 등 주요 팀원들이 떠났고 명장 필 잭슨 또한 지휘봉을 내려놓으면서 코비는 자연스럽게 그토록 원하던 팀의 1옵션으로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코비의 개인 기량은 변함없었지만 주전 로스터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5할도 안 되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고 많은 비난을 떠안게 되는데요. 그가 어떻게 이런 비난을 이겨내고 두 번의 우승을 더 이뤄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리더로서 부족한 자질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었는지는 다음 편에서 이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